세계 최초로 주사바늘이 없는 주사기를 상용화한 국내 벤처기업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전에 자리 잡고 있는 의료기기 벤처인 JSK바이오메드가 주인공이다. 이 회사가 상용화에 성공한 주사바늘 없는 주사기 미라젯은 레이저를 활용해 초당 40회를 분사할 정도로 속도가 빨라 환자가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전진우 JSK바이오메드 대표는 지난 2월 식약처로부터 주사바늘이 없는 주사기인 미라젯에 대한 최종 인허가를 획득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사가 개발한 미라젯은 주사바늘이 없어 주사기를 사용해도 피부 손상이 거의 없다는 게 강점이다. 레이저로 노즐 안에 있는 물의 압력을 높여 약물을 피하 속으로 주입하는 원리를 이용한 혁신적 제품으로 평가받는다. 전 대표는 주사바늘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 주사바늘이 없는 미라젯은 완벽한 대체제가 될 것이라며 기존 주사기를 대체하는 국내 시장 규모만 최소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사기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갖는 환자 비중이 한국에서는 별다른 통계가 없지만 미국에서는 70%에 이른다는 게 전 대표의 설명이다. 주사바늘 없는 주사기에 대한 세계 시장 규모는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회사 측은 추산하고 있다. 최근 JSK바이오메드의 미라젯 제품을 첫 번째로 도입한 곳은 서울 강남에서 대표적 피부과 병원으로 손꼽히는 모델로 피부과다. 이 피부과는 약 2달간 피부과 환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임상 테스트를 거쳐 미라젯의 효과를 확인한 후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미라젯은 레이저 본체와 일회용 노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당 가격은 7천만 원에 달한다. 서구일 모델로 피부과 원장은 바늘이 있는 주사기로 피부 시술을 하면 대개 얼굴에 멍이 들어 한 달가량 없어지지 않는데 미라젯을 사용해보니 멍이 전혀 생기지 않아 환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며, 여기에 주사바늘로 인해 생겨나는 상처가 없어 시술 후 회복이 빠르다고 했다. 서 원장은 주사 바늘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피부 시술을 받지 않는 환자가 10명 가운데 9명에 달할 정도라며, 주사바늘 없는 주사기가 등장했으니 최소한 이 9명 가운데 3명 이상은 부담없이 시술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달부터 미라젯의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 JSK바이오메드는 특히 피부 및 미용 전문 병의원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보톡스나 필러 등 피부 미용에 관련한 시술을 하는 데 있어 주사바늘이 없는 미라젯 제품은 크게 호응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회사는 글로벌 레이저 의료기기 업체인 독일 에스칼라피온과 유럽 시장에 대한 판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앞두고 있다. 대형 미용 의료기기 유통업체 3곳과는 전국 총판권에 대한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 제품 출시 첫 해인 올해는 피부과 병의원 30여 곳에 미라젯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는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소형화된 주사바늘 없는 주사기로 제품을 확대해 시장을 넓혀나간다는 게 이 회사 방침이다. 이 회사는 충북옥천에 연간 3만 개 이상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완공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전 대표는 주사바늘 없는 주사기는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제품이어서 이렇다 할 경쟁 제품이 없다며, 해외 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서 미라젯을 기반으로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다이텍연구원이 국내 스타트업 패브릭 타임과 함께 병원 방호복에 쓰이는 직물 원단을 미국 뉴욕주에 있는 병원복 제작 기업에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에 이어 방호복 소재도 국산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원단 수출은 미국 뉴욕주 병원복 제작업체에서 국내 원단 판매 플랫폼 운영사인 패브릭 타임 측에서 급히 원단 개발을 요청하면서 이루어졌다. 패브릭 타임은 동대문 원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온라인 플랫폼 스와치온을 통해 해외 패션 디자이너에게 판매하는 2017년생 스타트업이다. 이 기업은 미주와 유럽 등
58개국 해외 패션 디자이너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회사 측은 다이텍 연구원을 통해 폴리에스터 소재의 보호 코팅 가공을 더한 대체 소재를 개발, 계약에서 납품까지 일주일도 걸리지 않은 속도전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다이텍 측은 일찍이 테스트베드와 데이터 관리에 투자해온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 혈액 침투성 보호 코팅 원단으로 레벨 4 테스트를 통과해 음압병동용 방호복 소재로 쓰일 수 있는 미국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대체 원단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이텍은 지난 2013년 섬유소재 종합 솔루션 센터를 개관했다. 이곳을 통해 소재 정보 은행을 만들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소재 정보를 모아 관리하고 있다. 또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체 소재의 결과물 성능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다이텍 관계자는 이 덕분에 국내 섬유 기업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대체 소재 샘플을 제작할 필요가 없었고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다고 설명했다. 다이텍은 50만 야드 상당의 이번 1차 납품을 시작으로 K-방호복 수출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미 2차 물량 납품 계약도 진행 중인데 1차보다 물량이 10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이 소재는 대구 지역 제직업체와 염색가공업체 각 한 곳을 통해 생산 중인 가운데 향후 주문량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이텍은 국내 기업 공동 생산 납품도 검토 중이다. 영국과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에도 방호복 대체 소재를 찾아내 국내 기업들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패브릭 타임의 스와치원 플랫폼으로 비대면 수출이 가능해 기대를 걸고 있다. 이도현 다이텍 기획본부장은 한국산 코로나 진단키트가 해외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와 납품된 것에 병원복 원단도 해외에서 먼저 한국에 요청한 사례로 의미가 깊다며 방호복뿐만 아니라 다른 방역 의료용품 소재에 대한 추가 개발도 기업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사이타마 현대 5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후 자택에서 숨졌다. 병상이 없어 자택 대기 중이었다. 이 남성은 지난 16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입원할 곳이 없었다. 결국 자택에서 대기하다 증상이 악화돼 21일 사망했다. 요미우리 신문과 NHK 등 일본 언론은 이를 23일 알렸다. 현지 보건소는 병상이 없어 그를 거둘 수 없었다.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전화 정도만 매일 할 뿐이었다. 남성은 사망 전날 보건소에 몸 상태 악화를 호소했지만 증상의 긴급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사이타마현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남성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정보를 파악했으며 급변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며 사망일인 21일에는 입원시킬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자택 대기하다 숨진 남성의 사례는 일본 내 병상 부족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인 사이마타현에선 병상이 부족해 21일까지 감염이 확인된 686명 중 절반 이상인 349명이 자택에서 요양 중이다. 이마저도 불완전한 통계로 코로나19 감염자 중 자택 대기자나 병원 박사망자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 작성이 불가능한 상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택 대기 중인 사람은 몇 명이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현 시점에선 파악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파악해간다고 들었다고 애둘러 답했다. 또 코로나19 감염자 중 병원 박사망자 수는 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까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마스크나 코로나 검사 키트를 요청한 바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신규 환자 수가 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모두 해외 입국자로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환자로 국내 지역 감염에 의한 신규 환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지역 감염 환자가 0명 발생한 것은
2월 18일 이후 72일 만에 처음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환자 수가 1만 76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보다 4명 증가한 수로 2월 18일에 1명의 환자가 발생한 이후 가장 적은 수다. 신규 환자 수는 이달 18일 10명대로 줄어든 이후 10명 안팎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사망자는 1명 늘어 총 247명이 됐다. 환자 수 대비 사망자 수의 비율인 치명률은 전날과 같은 2.29%를 유지했다. 남성의 치명률이 2.99%로 여성의 1.82%보다 1% 이상 높았다. 특히 이날은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지 2주가 넘어가는 날로 선거일에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의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이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선거와 관련한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국민의 66.2%가 참여한 전국 선거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감염이 없었다는 뜻이다. 1만 명이 넘던 자가격리자도 투표에 참여한 상태에서도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졌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과장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 자원봉사장 등 모든 분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다라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일본의 조선 근현대사 연구소 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1 독립운동의 한국 자료는 공포소설. 일본이 3.1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많은 조선인을 학살했다는 한국 측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한국의 역사 왜곡에 제대로 반박하고 폄하한 일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무논리적인 주장이 단순히 한 명이 아닌 대부분의 일본인들의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일본 대표적인 유명 커뮤니티에 일본 헌병의 군도에서 왼팔을 잃은 여학생은 남은 손으로 태극기를 주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의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독립운동가 윤영숙 열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윤영숙 열사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남도의 유관순, 잊혀진 독립운동가로도 잘 알려져 있고 그 당시 광주 수피아여 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었습니다. 3월 만세운동에는 숭실학교생, 기독교인, 농민, 수피아 여학교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석을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선두에 있던 윤영숙 열사는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일본 헌병들은 총을 쏘며 해산 명령을 하였지만 윤영숙 열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일본 헌병이 칼을 휘두르며 그녀에게 돌진하였고 그 순간 태극기를 휘날리던 그녀의 왼쪽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왼쪽 팔이 사라져 순간 정신을 잃기도 했지만 다시 오른팔로 태극기를 집어 더욱더 맹렬하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체포된 그녀는 일본 경찰에 너를 조종한 배우가 누구냐,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라는 신문에 나는 보다시피 피 흘리는 윤혈려다 라는 답을 하였으며 옥사리에 오른쪽 시력마저 잃었던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입니다. 하지만 윤영숙 열사의 이야기에 일본 커뮤니티 댓글 반응은 왜 노예를 탈출했어, 형편없는 허구, 또 이야기를 만드네, 판타지가 시작된다. 그 헌병은 조선이었겠지, 팔 잘려도 죽지 않다니 행운의 소유자구나 라며 누가 봐도 역사인식이 제대로 자리잡지 않은 터무니없는 말들을 하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칭하는 위인의 명언이라며 올라온 글만 봐도 왜 그들이 제대로 된 역사인식이 없었는지, 왜 한국인들이 거짓된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하는지,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인정을 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거짓말쟁이 조선인과 관련돼서는 안 된다. 혼다 소이치로는 거짓말쟁이 한국인과 관련되지 말아라. 아라이 하쿠세키는 조선인은 사정이 나빠지면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다. 이처럼 대대손손 자신들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그릇된 역사 교육 때문이겠죠. 일본인들의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의 역사를 거짓말이라고 매도해버리는 모습에 한국의 한 기업은 차별화된 역사 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미를 알리고 있다라며 여러 해외 언론사에서 주목했던 라카이 코리아입니다. 독도협회에 후원하는 라카이 코리아, 3.1절에 출시한 태극기 각인 운동화와 일본인이 주장하는 왜곡된 역사 이미지와 설명을 같이 넣어 일본을 비롯해 모든 해외인들이 이용하는 판매 사이트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판타지라고 무논리적인 주장을 하는 윤영숙 열사의 이야기와 그 헌신을 기억하고자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팔찌를 출시했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한쪽 팔을 잃으면서까지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빼앗길 수 없으며 우리 손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라는 문구로
그들의 신념을 보여주며 독도 팔찌를 선보였습니다. 해당 팔찌는 건공감리가 레이저 각인이 되어 있고 그 중간에는 태그 문양 또는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의 아이덴티티인 레이저 각인을 디자인으로 응용해 독립운동가분들의 헌신을 마음에 각인하자라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그에 이어 독립운동가분들의 손때가 묻은 세월이 흘러 빛 바랜 태극기를 디자인한 펜던트를 출시하여 독립유공자협회에 후원하며 독도 팔찌의 일부 수익금은 연말 라카이 코리아의 이름이 아닌 구매한 분들의 성함으로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한국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출시한 이 제품을 구매해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뜻깊은 의미를 담고자 한 겁니다. 또한 많은 연예인들도 라카이 코리아의 제품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국민 MC 유재석, 인기 아이돌 강다니엘, 또 최근에는 레드벨벳 예리까지 착용하며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독도 후원 브랜드의 뜻을 널리 알리며 동참해주고 있습니다. 또 현재 독도 팔찌를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사이트에 판매하며 윤영숙 열사의 이야기를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독도협회에 후원하는 운동화와 태극기 각인된 운동화도 일본에 많은 가 엮어 일본 및 해외 사이트에 알렸을 때처럼 말입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 우리로 인해 몰랐던 사실을 알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꾸준히 그래온 것처럼 최대한 한국의 역사를 알리기에 앞장서겠다. 단순히 제품이 아닌 진실을 파는 그들의 행보가 앞으로 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기대가 됩니다. 트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